자, 이거를 보면 생각나는 기업이 있어요. 뭡니까? 롤스로이스라고? 오씨, 야, 그러네. 롤스로이스네. 롤스로이스 앞에 이거 달려있죠. 뭐 이렇게 돼서 날개 달려있는 거 이렇게. 오, 그러네. 비슷하네. 천사마크. 이게 이렇게 보면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아세요. 자, 이게 뭡니까? 그쵸, 이렇게 보면 알죠. 이거잖아요, 이거. 아, 이거 안 비슷한가? 잠깐만. 오,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자, 오늘 이제 메인 주제 중에 나올 기업 중에 하나가 나이키인데 이게 실제로 있는 니케상을 만든 거죠. 요 차트를 보고, 자, 오늘의 주제인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아디다스하고 한 뭐 50년짜리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요게 나이키예요. 1970년대 나이키가, 요때 나이키가 아까 요 브랜드를 만들면서 등장을 합니다. 요 브랜드 만들면서 등장을 하는데 쭉 아디다스를 요 1970년대 중간에 눌러요. 왜 누르느냐? 얘네가 요거를 만듭니다. 이게 조깅화예요. 당시에는 조깅이란 개념이 좀 약했을 텐데 조깅이라는 거를 헬스케어 쪽으로 밀면서 야, 건강해야지 사람들아 하면서 나이키 조깅화를 밀어요. 그래서 그걸 쭉쭉쭉쭉 커지면서 순식간에 나이키가 10년도 안 돼서 미국 1등으로 올라가요. 짠 그거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또 뭐를 하느냐? 여러분 다 아시죠? 뭘 하겠어요? 나이키가? 그쵸, 이걸 내죠. 많은 중고등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었던 에어조단 시리즈를 내요. 에어조단 시리즈를 하면서 농구화 시대를 엽니다. 농구화 시대를 열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1980년대 중반까지 쭉 전성기를 지나가는데, 여기서부터 잘 모르시는 역사가 하나 있는데, 리복이 되게 옛날 브랜드거든요. 근데 1980년대 중간에 미국 전체 1등으로 올라선 때가 있었어요. 미국 스포츠 브랜드 1등 리복이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얘가 그때 뭘 만들었냐? 요런 걸 만들었어요. 아니 형, 그 뭐 별로 꾸질꾸질해 보이는 이 신발이 왜 대박이 났을까? 조깅화로 나이키가 떴던 것처럼 리복은 에어로빅 쪽을 밀어요. 피트니스, 에어로빅 피트니스 할 때 신는 신발. 그리고 에어조단이 나오니까 얘네가 뭐를 만들어요? 기억나십니까? 샤크를 만들어요. 샤크 여기 뒤에 막 누르면 공기 들어가던 거 기억 안 나요? 그 펌프지라던 거, 이거 에어 막 들어가 있고 막 누르던 거, 뭐 그런 거 있었어 옛날에. 여기 꾹꾹꾹꾹꾹 하면서 뭐 그런 걸 만들어서 대박이 나요. 대박이 나면서 에어로빅 피트니스가 대박이 나면서 잠깐이지만 불꽃 같은 한 5년 지냅니다. 리복에 다시 오지 않은 전성기를 지내요. 물론 그 다음에 에어조단 시리즈가 쭉 나오면서 결국 나이키를 넘지 못하고 리복이 쭉 밀리는데, 그때 나이키의 불세출의 영웅이 또 등장하죠. 골프 에어로는 나이키가 실패를 했는데 나이키의 전성기를 가게 해준 타이거 우즈를 입도 선매하면서 여기다가 자기 나이키 이거를 붙이고, 타이거 우즈가 기가 막힌 샷으로 들어가는 걸 나이키 성공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나이키 시대가 지금까지 쭉 열려요. 리복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걸 못 따라간 다음에, 이 나이키에 달리는 거를 못 따라간 다음에 리복은 아디다스에 합병이 됩니다. 아디다스가 리복 갖고 있어요. 리복이 합병이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렌드를 못 따라갔는데, 그 트렌드가 뭐였냐면은 나이키도 그렇고 아디다스도 그렇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단지 스포츠 위주의 신발에 스포츠 위주의 이런 굿즈에서 이거를 일반 굿즈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을 해요. 나이키도 그렇고 아디다스도 그렇고.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근데 물론 그 얘기 조금 하기 전에 아디다스가 리복을 샀다가 이렇게 됩니다. 결론이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아디다스가 리복을 샀다가 나이키가 이만해지고 지금 뭐 거의 이렇게 골로 갈 뻔합니다.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러다 팔진 않았는데, 자, 그러던 게 우리가 아는 지금까지 나이키였는데, 그거를 잠깐 연대표로 보여드리면 이해하기 쉽게, 처음에 나이키가 블루리본 스포츠를 시작해서 71년에 상호를 만들고 조깅붐으로 1등으로 올랐어요. 순식간에 1등이 되고, 리복이 에어로빅카를 만든 다음에 다시 리복이 1등으로 갔는데, 에어조단, 그 다음에 1989년에 저스트 두잇, 이거 유명하죠. 저스트 두잇 두 개로 완전 대박 히트를 치면서 지금의 나이키가 쭉 되고, 96년에 타이거 우즈와 계약하면서 현재까지도 점유율을 유지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 최근에 스토리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2017년이죠. 18년, 19년도 비슷한데, 아디다스가 그동안 쭉 눌리던 아디다스가, 물론 전체로는 비교가 안 되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잠깐만, 거의 2배로 누른 거잖아요. 6%에서 11%로. 그 아디다스가 이걸 왜 늘리는데 성공을 했냐? 이유는 크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작은 이유부터 들어보자면은, 더 이상 어디선가 만들어 온 디자인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뭐 스타, 스포츠 스타, 뭐 랩스타, 팝스타, 뭐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한테 협업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콜라보레이션이죠.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요. 방송도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아디다스도 누구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상품을 내요.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잘 팔리죠. 그쪽 이제 팬덤들이 많으니까 쭉쭉 콜라보레이션을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회사였던 데다가, 아디다스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오프라인 지점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굉장히 많이 줄이고 TV 광고도 굉장히 많이 줄입니다. 거의 중지하고 디지털 미디어 광고를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2017년부터 빨랐죠.
상당히 빠르고 TV 광고 효과가 낮다는 걸 알고 디지털 쪽으로 굉장히 먼저 빨리 돌렸습니다. 자, 이 아디다스의 오프라인 매장 수인데요. 굉장히 선제적으로 많이 줄인 걸 알 수 있죠. 2017년부터 줄여왔어요. 오프라인은 굉장히 줄이고 아까 전같이 그런 전략으로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이 그전까지는 완전 침체였었는데 나이키에 밀려서 이랬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산량도 당연히 훨씬 더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사실은 이거예요. 이걸 성공했어. 그전까지 아디다스나 뭐 나이키 그러면 농구화, 그 애들이 신거나 농구할 때 신거나 조깅할 때 신거나 뭐 에어로빅 할 때 신거나 뭐 운동할 때 신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운동복을 일상복까지 확대하는 데 성공했어. 그전까지는 제품의 기능성을 광고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패션 브랜드로 나가기 시작. 이걸 흔히 애슬레저라고 표현을 하는데 운동과 레저. 옛날에는 운동 쪽을 많이 이쪽으로 거의 몰빵을 하다가 요 레저 쪽으로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일상 패션복이라고 이 확대를 한순간에 아디다스가 지금 떡상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떡상을 했냐? 자, 그걸 보여주기 전에.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사실은 요 효과도 많이 봤어요. 미중이 싸우는데 나이키는 미국 거죠. 아디다스는 독일 겁니다. 나이키가 그래서 중국에서 아디다스에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어부지리를 많이 보긴 했는데 자 그래서 아디다스 주가가 어떻게 돼 있냐? 와 씨 뭐 2014년 15년 나이키 쭉 밀릴 때 여기 있었거든요. 30, 40달러 하던 게 지금 156달러. 3.5에서 4배. 지금 몇 년이야? 2년 반 만에. 물론 나이키도 굉장히 많이 잘 따라왔는데 나이키도 많이 올랐어요. 나이키도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거든요. 2016년. 여기 대비하면은 뭐 아디다스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죠? 한 2배? 여기니까 2016년으로 치면 2배 정도 올랐는데 얘네 얘기를 왜 하느냐? 나이키와 아디다스 얘기를 하려고 그랬느냐? 아니죠.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죠.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 있죠. 여기. 절대 PPL이 아닙니다. 제 돈 주고 샀어요. 100원짜리 하나 받은 게 없지만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언더아머라는 업체가 등장을 해요. 이거 뭐하는 업체냐? 형 이거 처음 봤는데? 뭐하는 업체냐면은 인터넷에 돌아가면은 이거 있죠. 3대 500 이하 언더아머 금지라고 있잖아요. 3대 500 이하. 이 정도 되는 형 아니면은 언더아머 입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건데 3대 중량 500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하는 형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거죠. 이거 웨이트 트레이닝 요게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 벤치프레스인데요. 자 요거 합쳐서 500이 되려면은 형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바둑 아마 5단 강호단 아마 6단으로 봐도 될 것 같아. 최소 전국대회 한 번 정도 우승한 거잖아요. 옛날로 치면. 아니, 형님들을 위한 설명으로 치자면은 자 그러면은 이게 3대 500은 거의 뭐 타고나야 돼. 자 제가 옛날에 요거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보통 평균적인 대한민국 남성이 6개월 정도 이렇게 나름 해보다가 삐끗한 다음에 다시는 안 하게 되는데 요 벤치가 제가 해보니까 저 완전 멸치였어요. 지금도 멸치지만 요게 100kg 이 이상 넘어가면은 자 여기가 나갈 수 있습니다. 형님들 하지 마세요. 이 이상 넘어가면은 바로 여기가 갑니다. 자 100kg 근처. 야 요거는 문제는 스쿼트는 혼자 하면 무서워요. 이거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 100kg짜리 만약에 80, 100을 올리잖아 이렇게 무서워. 이거 무서워요. 이게 무게도 무게인데 만에 하나 여기 내려갔다가 이걸 못 일어날 거나 이게 내 여길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이 생겨요. 데드리프트도 정말 잘한다는 가정하에 합쳐서 대충 3개 300이면은 완전히 그 동네에서는 나름 엘리트예요. 100 해서 300이면 엘리트입니다. 이걸 500을 치는 건 괴물이에요. 괴물.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거의 이거 치려면 데드가 100 후반, 스쿼트도 100 후반, 벤치도 120에서 150 사이는 가야 돼. 아마 이거 칠 거예요. 내가 100 하냐고? 제가 그 30대 한창 나름 열심히 할 때는 딱 한 번 들어봤어요. 다시는 안 드는 게 아니라 못 듭니다. 아마 뭐 열심히 해봐야 뭐 80원짜리 들지 않겠냐 이거 지금 뭐 택도 없죠. 딱 한 번 들어본 다음에 다시는 안 듭니다. 저는 뭐 다 합쳐서 200 될래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언더아머가 얘기를 하는데 저 얘기를 왜 하느냐, 왜 3대 500 얘기를 하느냐. 언더아머가 주장한 게 뭐였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였어요. 언더아머가 처음부터 등장해서 완전히 히트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기능이었어요. 지금도 기능이야. 얘네는 안에 이 옷이 어떤 효과가 있고 디자인이고 뭐 디자인도 멋있지만 패션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저렇게 환상적인 운동을 할 때 나를 어떻게 도와준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능으로 물었거든. 그러니까 기능에 중점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렇게 기능성 있는 걸 치려면 너는 3대 500이다 이렇게 농담을 하는 거거든.
저 정도 기능성이 있는 거를 네 실력에 입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야 자동차 뭐 120도 못 밟는 놈이 뭐 이거 뭐 드리프트 하지 마라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300 이하 마세이 금지하고 비슷한 거죠. 기능을 중요시하니까 언더아머에 있는 기능을 너는 이용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언더아머 광고 화면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테픈 커리 가장 유명하죠. 언더아머를 살린 스타인데 얘를 잡는데 성공을 해서 농구화에서도 성공을 거두잖아요. 굉장히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 뭔가 멋진 장면에서 운동 중에 언더아머를 신고 있어요. 언더아머를 입을 때 운동은 요런 느낌. 아, 야, 이 형은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이 기능을 쓰려면은 요 정도는 돼야 그지. 마세이 함부로 찍지 말라는 거지.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이 기능으로 사람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2015년까지 열광을 하죠. 매니아들이 이렇게 올라가. 26분기 연속 20%. 이게 순식간에 미국 3대 스포츠 브랜드로 뛰어올라. 쭉 올라가요. 쭉. 자, 그런데 문제는 얘네가 철학이 있었어요. 뭐냐, 패션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농구 운동화를 많이 신다가 조깅화를 많이 신다가 스니커즈를 많이 신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언더아머는 그런 거 없어. 패션이 바뀌거든. 농구가 많이 감소했어요. 농구만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딴 걸로 바꿔야 되잖아. 아까 전에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스포츠 패션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그쪽으로 바꿔. 그래서 여기 기능성이 있던 걸 확장을 해서 패션 브랜드로 나가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네는 그냥 집중이야. 농구화가 쇠퇴하고 다른 걸로 바꿔도 농구화에 집중해. 아직도 농구회를 잘하기 위한 성능을 높인 퍼포먼스에 집중한 그런 걸 계속 만들어. 야, 지금 그리고 전문가들은 야 지금 그거 아닌데 아 됐고 농구화를 만들어. 그리고 심지어 이 언더아머의 CEO가 한 말인데 야, 요즘에 언더아머야 요즘에 그런 때가 아니야. 보면은 너는 오직 퍼포먼스 기능만 추구한 브랜드였지만 스포츠락에서 착용할 장비를 판매했지만 요즘에 그렇지 않아. 요즘에 패션이야 패션. 에슬레저 아까 못 들었니? 레저 쪽에 집중을 맞춰서 언제나 입고 다닐 수 있는 패션적인 걸 해야지. 그랬더니 이 언더아머 CEO인 케빈 플렉 만든 사람이죠. 이 단어를 싫어해. 이 단어를 아니 야 아디다스 이렇게 떡상했거든. 나이키도 따라가서 떡상하고 야 너는 싫어해.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당연히 언더아머가 경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트렌드에 적응해야 된다. 아니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빨리 스포츠웨어 조금 더 기능보다는 패션을 강조하면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게 뭐냐 제가 느끼기에 이거예요. 딱 이거야. 내가 하는 걸 보면 내가 야 이 자식아 내가 그 망하면 망했지 이게 없냐 이 자식아 이러면서 아니 형 바꿔야지. 지금 형 기업 골로 가는데 됐고 진짜 골로 가고 있어요. 보여드릴까?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냥 이거 골로 가고 있어요. 아니 가다가 26분기 이상 어쩌고 하다가 옆으로 간다니까? 성장률이 이렇게 가고 있어. 형 언제까지 마세이만 칠 거야? 그 마세이 말고 요즘 그 여자들은 사구도 좋아하고 아니 뭐 그거 뭐 스눅 모드 있고 좀 쉬운 거 애들 요즘 사구도 대회 하더라. 삼구도 판 좀 조그만 데서 하고 여기 큰 대회 다이 말고 조그만 다이 있잖아. 조그만 다이에서 치고 야 사구 이렇게 막 쳐서 점수 좀 내주고 해야지. 됐고 대회 엄청난 커다란 요 대다이에서 삼구만 하고 무조건 가락 돌리라 그러고 마세이만 치라 그러고 뭐 성장률 뭐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 뭘 어떻게 돼? 이렇게 됐지. 영업 마진도 당연히 내려가겠죠. 점점 더 광고는 더 많이 할 테고 영업 마진 내려가고 주가? 뭐 주가 뻔하지. 지금 그런 트렌드를 안 따라가니까 26분기 하고 가다가 내가 가오가 없냐 이러고 떨어지는 거잖아 지금. 내가 사실 돈은 없어도 가오는 있다 이러고 떨어졌어요. 가오를 기업을 해 이렇게 떨어져. 아니 형 좀 바꾸라니까. 됐고 언젠간 그날이 온다. 아니 이렇게 만들면 이게 기능 좋은 건 알겠어. 형 기능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이걸 입고 공원에 갈 수는 없잖아. 기능은 좋겠지. 뭐 땀 흡수 잘하고 뭐 이게 신축성 좋고 뭐 좋은데 이게 좀 그렇게 만들어. 물론 광고를 이런 형이 이렇게 입고 있으면 있어 보이지만 야 내가 입으니까 이거 런닝이잖아. 이 형이 입으니까 이게 가오고 이게 퍼포먼스고 기능이고 뭐 그렇지. 이게 신축성이 있고 내가 입으면 신축 안 해도 돼. 내가 입으면 이 형이 입으니까 이게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해야지. 이게 근육이 이렇게 되면 이게 늘어나고 근육이 힘 빼면 이렇게 되고 하지. 나는 힘을 줘봐야 이게 안 늘어나요. 이게 안 늘어나잖아. 나는 아무리 힘을 줘봐 이게 뭐 늘어나겠어? 진짜 별로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예쁘게 만들어주면 되지. 좀 입고 다니게 평상시에도. 이거 안 늘어나도 되는데 그거 늘어나는 거 이제 아직도 기능성 퍼포먼스에 올인하는 거죠. 뭐 물론 드웨인 존슨 형이야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이런. 제가 절대 100원 한 짝도 받은 게 없지만 얘네 이런 거 만들어요. 이런 거. 야씨 모자 쓰고 해야겠다. 얘네 이런 거 만드는데 너무 적극적인 PPL 같다. 300을 500을 위해서 사봤지만은
포기했고요. 절대 100원 한 장 받은 게 없습니다. 자, 근데 똑같은 업체인데 거의 비슷한 업체인데 전략을 바꾼 업체가 있어요. 안 받았어요. 50원도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어요? 룰루레몬? 언더아머하고 거의 비슷한 업체인데 완전히 전략을 바꾼 업체가 있어요. 광고 안 들어왔습니다. PPL 없어요.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룰루레몬 기억납니까? 얘네는 야 언더아머는 누구야? 누가 입어요? 이 형이 입죠? 룰루레몬은 누가 입냐면 이분들이 입습니다. 요게 룰루레몬 제품이에요. 요거 전혀 반대죠. 전혀 반대. 반대라고 얘기하면 뭐하고 비슷하지. 비슷한데 대상이 다르죠. 이거는 요가복이에요. 요가복. 레깅스 딱 달라붙고 잘 늘어나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잘하는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 뭐 이런 거 잘하는 게 여기 엄청 비싼 샤넬이라고 부르는데 할인도 안 합니다. 무조건 그게 파는데 여기는 2018년이죠. 지금 보면은 10년 연속 아까 전에 언더아머도 뭐 26분기였지. 10년 연속 매출이 성장 중인데 이름이 룰루레몬이에요. 왜 룰루라 그랬냐면은 뭐 아시아인들을 뭐 염두에 뒀다 그랬는데 이게 뭐 땀에 젖고 통기성도 좋지 않아. 처음에는 기능으로 시작했어요. 얘네도 요가복이 면 소재가 대부분이어서 기능이 안 좋아. 요가 산업이 커질 테니까. 근데 요가 산업이 커져봐야 얼마나 커지겠어. 요가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요가복으로 기능성으로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걸로 성장을 했는데 요가복만으로 하면 더 이상의 성장성이 없지. 요가를 뭐 얼마나 많이 하겠어. 필라테스를 많이 해봐야 얼마나 많이 하겠어. 요가복 전문 업체긴 한데 애들은 언더아머하고 방향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스타를 썼지. 야 우리 요가복은 입고 다녀도 돼. 스타한테 이렇게 입히고 돌아다니게 했어. 우리가 이게 레깅스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레깅스 이거 사실상 속옷이잖아. 어떻게 보면 옛날 입장에서 보면은 한 10년 전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 거의 속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거든. 옛날로 치면 옛날에 여기다 이렇게 뭐 치마를 입던지 뭐 바지를 입었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개념을 없애고 야 이거만 입는 것도 패션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네들이 용어도 만들어 붙였어요. 1마일 웨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 무슨 소리냐면은 집 근처 반경 1마일에서는 이런 거를 입고 돌아다녀도 전혀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봐. 이거 원마일 집에서 집 근처에서 편하게 입고 다니는 옷이다. 이게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전혀 민망하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시장을 통해서 스타를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야. 쫄쫄을 입어도 전혀 처음에는 에이 뭐야 저거 깜짝 놀래 이렇게 봤지만 나중엔 점점 익숙해지니까 이게 패션이구나. 그래서 성공을 해요. 그 전략으로. 저게 요가복으로 시작을 했지만 원마일 웨어라는 어떤 그런 트렌드를 타면서 이제는 평상시에도 입고 다니는 되게 가볍게 입고 다닐 수 있는 레깅스 쪽으로 레깅스 편하게 입는 옷으로 발전을 하면서 옷 엄청나게 비쌉니다. 팬티 한 장에 85,000원, 브라 한 장에 5만원, 18만원. 엄청나게 비싸요. 이게 굉장히 비싼 이미지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깎아주지도 않아. 비싸더라도 기능성 속옷을 선호한. 언더아머하고 거의 비슷하게 언더아머는 이것 아직도 퍼포먼스 이런 사람들의 광고를 쓰는데 얘는 광고 전략이 달랐죠. 그 결과 룰루레몬은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는 평을 들어요. 이쪽 시장을 없던 시장을 거의 만들었어. 굉장히 편하게 입고 다니 단지 요가복을 뛰어넘었죠. 언더아머는 아직 그 벽을 스스로 못 넘는지 일부러 안 넘는 수도 있어요. 그게 언더아머의 전략일 수도 있어. 이렇게 갖다 이렇게 떨어졌지만은 야 우리는 이빨 꽉 깨물고 기능으로 간다. 언젠간 돌아온다. 장인 전식 모르나 이렇게 하면서 바닥을 가더라도 언젠간 오른다. 이 전략일지 모르겠는데 언더아머는 그 벽을 못 넘었는데 못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는 넘어버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더아머는 이런 식의 광고를 하잖아요. 와 농구화 신발을 신으면 이런 퍼포먼스. 우리 걸 입으면 최소한 이 정도 들어줘.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은 언더아머가 만약에 이런 룰루레몬 같은 전략을 펼쳤으면은 광고를 이렇게 갔어야지. 컬이거든요. 여기다 입혔어야지. 이렇게 돼 있냐 광고 이렇게? 여기다가 농구하고 막 이런 데 입히는 게 아니라 요런 데 입혀놔야지. 만약에 그런 식의 걸 여기다 입히던가 여기다가 이렇게 애기땀 기능성 있게 흡수도 해주지만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요런 데다 해주던가. 전략도 그렇게 바꾸고 뭔가 패셔너블한 쪽으로 평상시에도 원마일 레어는 아니더라도 야 헬스장 갈 때까지 100m 내에는 입을 수 있는 옷이다. 야 너희들 집에서 헬스장까지 그 텔레포트 하진 않잖아. 헬스장 가는 거리 있지. 이 거리 왕복할 때도 충분히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평상시에도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으로 이미지를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언더아머 옷은 헬스장 문을 연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창고 있지. 내 서랍, 사물함. 내 사물함 안에 걸려있는 게 언더아머 옷이야. 이 옷을 입고 벗은 다음에 언더아머 옷을 입고 들어야 되잖아. 그런 느낌을 주는 거. 락커 안에 있는 옷. 뭔가 해야 될 때 있는 거. 그럼 이게 오히려 더 그걸 넘으려면이라고 해야 되나? 장인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은 그냥 입고 가서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고 나올 때도 입고
있는 옷이어야 되는데 좀 더 잘 나가려면은 그걸 일부러 안 선택했는지 몰라서 안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선택을 안 했어. 아직도 이럴 때 입는 옷이 아니라 헬스장 락커 안에 있기 때문에 가서 벗은 다음에 이렇게 할 때 500 이하는 이제 그 입으면 안 되는 뭐 그런 농담까지 있는 그런 옷이 됐죠. 그럼 아마 제가 언더아머 그거였으면은 이런 분한테 입혔을 거야, 광고를. 요런 분한테 뭔가 히어로 같은데 근육질은 아니고 여리여리한 뭔가 여리여리한 분들, 뭔가 귀공자 같은데 뭐 히어로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근육은 없는, 자 뭐 요런 분들한테 뭐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스파이더맨 대신에 요런 거 하나 이렇게 달고 요런 식으로 좀 하지 않았을까. 드웨인 존슨 형한테 하면은 너무 그러니까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아머는 뭐 결론적으로 이걸로 흥해서 이걸로 떴죠. 3대 500 이하 언더아머 금지, 마세이 금지할 정도로 기능으로 흥해서 퍼포먼스로 흥해서 지금 퍼포먼스 때문에 주춤이고 있어요. 단지 퍼포먼스에 머무른 거죠. 룰루레몬과 다른 점이 또 뭐 우리나라 보면은 별게 다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 기구도 있어요. 아시죠? 대한민국 단속부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대 줄량 500 이하는 대한민국에 단속부도 있어요. 이거 국가기관이니까 조심해서. 검문 있습니다. 검문. 함부로 이거 조심해서 몰래 입은 다음에 고개 돌리고 누가 올 것 같으면은 잽싸게 벗은 다음에 그 라커룸에 넣고 그냥 그 룰루레몬 입고 집에 오시면 됩니다. 단속부 있어요. 단속부. 걸리면은 어떻게 걸리면 이런 형한테 잡혀가기 때문에 뭐 자신 있으면 입으시면 됩니다. 저 방송만 입고 벗을 예정이에요. 이거 입고 나갔다가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형 500이야 그러면은 뭐가 500이야? 뭐 술은 500cc 정도는 먹는다. 맥주는 그거 말고는 500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나가면서 갈아입을 예정. 방송이니까 잠깐 걸릴까봐. 그래서 언더아머가 전략이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앞으로도 꾸준히 장인 정신을 유지할지 뭐 룰루레몬처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될지는 글쎄 바꾸진 않을 것 같아. 하여튼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은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